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가능성, 그리고 각각의 특징, 우리는 머리도 있고 가슴도 있고 배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생각이라는 에너지, 감정이라는 에너지, 그리고 뭔지 모르지만 표현하기도 힘들지만 생명, 존재, 무의식, 세포의 기억, 습관, 유전자 이런 에너지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마지막에 말한 거는 잘 우리가 안 느껴지는 거죠. 유전자 잘 안 느껴지시죠? 알크 유전자 느껴지세요? 안 느껴지잖아요. EGFR 유전자 안 느껴지시잖아요. 안 느껴지면 우리는 보통 없다고 판단해 버리기가 쉬워요. 근데 없는 게 아니라 있고 또 안 느껴지는 것일수록 생명의 메인 바디입니다. 느껴지는 것들은 다 액세서리에 불과해요. 근데 이 비밀이 중요합니다. 이게 소위 말해 결정적 지식이에요. 이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액세서리에 불과하다. 안 느껴지는 것에 메인 바디가 있다. 이게 중요한 지식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힘도, 정서, 감정의 힘도, 그리고 무의식의 힘도 다 발휘하면 우리 안에 엄청나게 큰 에너지가 있다. 이게 나를 아는 관점이에요. 그것도 이제 우리 후석유전학 시간에 이렇게 조금씩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는 암이에요. 암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암 하면 떠오르는 첫 번째 명제는 암은 생활습관병이다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지식입니다. 근데 이 기본을 모르면 이제 엉뚱한 데서 헤맬 수가 있어요. 암이 생활습관병이라는 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그냥 의학계의 총 결론입니다. 암은 생활습관병이다. 그러면 생활습관병이라는 말에서 유추될 수 있는 대응책은 뭘까요? 생활습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럼 생활습관이란 무엇일까를 보면 습관적으로 하고 같은 말이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이런 뜻이잖아요. 습관이라는 말은 무의식이라는 뜻이죠. 아까 머리, 가슴, 배에서 배에 해당하는 거예요. 습관은 우리의 메인 바디입니다.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어떤 내 생각이나 몸의 패턴, 행동 방식, 이게 나예요. 나의 본질, 메인 바디예요. 그래서 습관을 제2의 천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습관병이라는 말은 굉장히 큰 프로젝트라는 뜻이에요. 암이 어려운 이유는 암이 생활습관병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근데 보통 사람한테 이 말을 하면 잘 안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생활습관병인데 그까짓 것이 뭐 어려워요. 뭐 안드로메다에서 온 희한한 생명체가 내 안에 감염된 게 어렵지 라고 생각하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안드로메다에서 온 내부 생명체니까 이 생명체의 본질을 막 찾느라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얘가 어떤 특성이 있고 어떻게 하면 물리칠 수 있다만 딱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다만 되면 그 다음에 게임은 완벽하게 100% 끝나요. 그러니까 그게 어렵다 하지만 또 쉬운 건데 생활습관병은 밖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원래 나였던 세포가 무의식까지 포함한 오랫동안 쌓인 것에 의한 결과물이어가지고 무의식까지 바꾸어야만 하거든요. 어려운 일이에요. 접근은 아주 쉬워요, 근데. 접근은 아주 쉬운데 끝을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접근하기가 쉽다는 말에서 암을 막연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방법은 반드시 있다. 너가 그거 책임질 수 있어? 이렇게 말한다면 책임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가 고치지 못한 질병은 없다. 고치지 않는 습관이 있을 뿐이다 이랬어요. 원어로는 고치지 않는 고집쟁이가 있을 뿐이다 인데요. 그러니까 습관을 고치면 고치지 못할 질병이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세포의 기억, 무의식을 바꾸면 고치지 못할 질병이 없다 이 뜻입니다.
아무튼 접근은 쉬운데 끝장을 보기는 쉽지 않다. 그 이유가 눈에 안 보이는 것까지 가야 하고 안 느껴지는 것까지를 가야 하니까. 그래서 아무튼 머리로 알아도 가슴으로 느낄 때까지 또 반복하고 심화하고 가슴으로 느끼고 그 다음에 안 느껴지는 곳까지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할 때까지 또 반복하고 심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반드시. 그래서 아무튼 암 관련해서 예후가 좋은 분들을 보면 똑같은 내용의 강의를 하는데 뭐 9번 계속 들었어요. 예를 들어 주마니아님 여기 예전에 특강 올 때 똑같은 강의 했었거든요. 그 당시. 근데 9번 계속 들었다. 또 뭐 제가 하는 강의도 계속 들었다. 그러면 주변 사람이 뭐라고 한대요. 그 내용 이건데 아직도 못 알아듣겠니? 난 핵심 금방 알겠던데. 아니 그때 안 가고 또 들으면 또 조금 새롭게 들리는 게 있고 또 머리로 알았던 거를 가슴으로 듣고 또 뼛속 깊이 듣고 의식이 알았다면 잠재의식이 듣고 무의식까지 듣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각오 이게 진짜 현명한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얼른 의식적으로만 똑똑하면 핵심 알았는데 뭘 왜 또 바보같이 그 낭비죠, 낭비. 똑같은 걸 듣고 있는 게. 그러나 그게 헛똑똑일 수 있다. 여기 바닥까지, 무의식까지, 배까지 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거 하면 대부분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걸 또 가끔씩 합니다. 살살 꼬셔야 돼. 결국 메시지는 같아도 뭔가 유입 통로는 바뀌어야 돼. 할 수 없어요.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튜머셀이라고 하는 게 암세포죠. 암세포. 이게 이제 타겟 세라피 그러면 이게 표적 치료입니다. 표적 치료라고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뭐 유방암의 경우에 에스트로겐 리셉터가 활성화되어 있다. 이 타겟을 딱 맞추면 좋다. 헐2 유전자가 활성화되어 있다. 거기를 표적으로 삼자. 뭐 이렇게. 또는 뭐 폐암의 경우 EGFR 유전자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럼 뭐 그걸 표적으로 뭐 1회사나 이런 거 쓰면 좀 빨리 확 줄어들더라.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거 타겟 세라피로 해서 유도된 그런 어떤 또 내성이 또 있어요, 이게. 얼마간은 샥 줄어드는 것 같지만 좀 있으면 효과 보는 시간이 끝났고 이제 또 좀 내성이 생겼네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 뭐 대학병원 의사 선생님을 욕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이미 그렇다는 것을 그 대학병원 선생님도 알고 이미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가 듣고 싶으면 듣고 싶으니까 이렇게 하면 완벽하게 된다고 내가 잘못되는 겁니다. 이게 효과 날 때까지는 잘 써봅시다. 그 시간을 버는 거고 또 시간을 벌어서 일단 덩어리가 좀 줄어들면 치료하기가 좀 쉬워져요. 왜냐하면 덩어리가 있으면 또 2배로 크고 또 2배로 크고 이게 매스 버든이라고 그러죠. 덩어리가 갖는 부담이 있어요. 점점 막. 근데 일단 줄어들면 이게 한번 커도 이제 작으니까 대응하기가 좋은 거죠. 그래서 의미 있는 거죠. 욕할 일이 아니고 그동안에 시간을 벌고 치료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이런 리지스턴트가 있다. 저항 또는 내성이 있는데요. 이것의 메커니즘과 새로운 전략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게 보면 이 암세포를 타겟 테라피로 이렇게 공격을 하면 줄어들긴 하는데 이베이전이라고 이렇게 피한단 말이에요. 회피를 하는 방법들이 있더라, 암세포가. 첫 번째는 TME라고 해요. 나중에 이제 암과 관련한 중요 용어 정도는 익숙한 게 여러 뉴스를 볼 때 이게 전체 좌표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 거구나는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걸 모르면 아주 지엽적인 거 하나가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그냥 너무 에너지와 뭐 시간과 이걸 너무 많이 투입할 수가 있어요. 이게 튜머 마이크로 인바이어먼트라는 뜻인데요. 암 주변의 미세 환경이라는 뜻입니다.
암세포의 유전자만 없애면 되는 줄 알았더니 암이 이 주변에 환경을 만드는데요. 우리가 그런 걸로 생태계라고 그러잖아요. 그 생태계가 이 암하고 그냥 한 몸처럼 같이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암 주변에 암 미세 환경 하면 떠오르는 게 대표적인 게 뭐이시나요? 암세포 주변의 환경은 어떨 것 같아요? 암세포 바로 가까운 주변의 환경은? 노폐물, 온도가 차가워질 수 있다. 예. 저산소. 예. 우리가 소위 말해 암세포는 산소가 없이도 에너지를 만든다. 그 대사 방식을 무슨 방식이라고 한 줄 들어보셨나요? 네? 네, 젖산 발효 대사라고 그래요. 발효의 핵심은 산소가 없을 때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뭐 과실주 담그고 뭐 이럴 때 발효시킬 때 막 설탕도 넣고 또는 뭐 해가지고 비닐로 이렇게 해가지고 공기 안 통하게 꽉 잠궈두잖아요. 그럴 때 발효가 일어나잖아요. 예. 발효인데 최종 산물이 젖산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젖산 발효대사. 그래서 암세포 주변은 젖산이 많이 있어요. 젖산. 젖산은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데 어떨 때냐면 운동 많이 하고 나서 근육이 뻑적지근하고 이것이 젖산이 작동하면 우리가 그런 느낌을 가져요. 암세포 주변은 젖산이 많이 감싸고 있고요. 또 다른 표현이 있다면 염증 상태입니다. 만성 염증을로 감싸고 있어요. 염증, 젖산, 노폐물, 그리고 방금 말한 젖산 이런 것들, 저산소가 되면 온도가 되게 낮아져요. 산소가 들어가면 이렇게 불이 나면은 뭘로 끕니까? 이렇게 뭘 훅 덮으면 꺼지잖아요. 산소를 차단하면 꺼져요. 그러니까 산소가 있을 때 확 뜨거워지고 뭔가 막 반응을 하고 산화 반응을 하면서 활성화가 되고 막 뜨거워진단 말이에요. 산소가 부족하면 대부분 차가워져요. 그러니까 암세포 주변은 저산소, 노폐물 정체 이런 거죠. 젖산. 이런 환경이 인플레메이션, 염증이기도 하고 하이폭시아, 이게 저산소예요. 그리고 이뮤노 서프레션이라고, 이뮨 어쩌고 하면 우리가 면역이죠. 서프레션은 이렇게 딱 억압한다는 뜻이에요. 통제하다. 면역을 억제해요. 방금 말한 만성염증 그리고 젖산이 딱 주변에 싸고 있으면 면역이 들어오는데 그게 딱 방어막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암세포 그 유전자 뭐를 공격한다고 뭐를 이렇게 먹고 뭐 주사를 놓고 이렇게 해도 이 암세포가 가지고 있는 방패 같은 이 암 주변의 튜머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 암 주변의 미세 환경을 뚫지 못하면 암세포를 건드려 보지도 못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단 이런 세 가지들이 작동하게 돼요. 암세포가 이런 방식으로. 그 다음에 EMT라고 하는 또 회피 전략을 써요. EMT. 이 얘기는 자주 나오니까 이것도 들어보십시오. EMT, 요 밑에도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안 나와 있네. 에피더리알이라고, 여기 있네. 에피더리알. 이게 상피세포 뭐 이런 뜻으로 에피더리알 투 메센키말, M이에요. 에피더리알 메센키말 트랜지션이라고 합니다. 트랜지션이라는 말은 어디서 어디로 이행해 간다, 변화해 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상피세포에서 메센키말은 중간엽 세포라고 합니다. 중간엽 세포로 이행하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타겟 테라피, 그러니까 표적 치료제로부터 회피한다.
암세포가. 이 뜻이에요. EMT. 이렇게 하면 왜 회피가 될까예요. 그리고 회피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뜻인가 이렇게 보면 상피세포라는 것은 이렇게 한자라는 게 이 뜻을 한글로만 보면 뭘 의미하는지 모를 수 있으니까 뜻 글자인 이걸로 한번 보도록 하죠. 상피세포. 요 피부에 껍질에, 피부라는 말은 껍질이란 뜻이잖아요. 피가. 여기 위에, 껍질의 제일 위쪽에 있는 세포란 뜻이에요. 우리 피부에 뭐 상피세포가 있고 뭐 진피, 또 밑에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상피세포. 그리고 상피세포도 이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세포가 핵이 있고 이렇게 돼 있겠죠. 이렇게. 예. 되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꼭 조약돌 네모 반듯한 조약 이렇게. 예.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여기에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겨도 여기에 뭐가 문제가 암이 생겼다 하더라도 다른 데로 전이하기가 어려워져요. 여기가 이렇게 딱 주변과 세포와 세포 사이가 타이트하게 정션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연결, 접합, 타이트 정션이라고 그래요. 밀접한 게 딱 돼서 이게 빠져나오지를 못하게 해요. 그러면 전이가 안 되면 암은 별로 무서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암의 사망의 90%가 전이 때문에 생기니까. 이렇게 빠져나가기가 어려워져요. 여기 상피세포 모양으로 돼 있으면. 그리고 암은 암종, 육종 두 개로 나누죠. 암 이러면. 암종이라는 말은 칼시노마라고 하고요. 암종은 다 상피세포에 생긴 겁니다. 육종은 사코마라고 하는데 상피세포보다 좀 안쪽에 생긴 암을 육종이라고 따로 이름을 붙여서 얘기해요. 여기에 육종이신 분 한 분 계시네. 네. 한 분 빼고는 지금 다 상피세포에 뭔가 덩어리 신생물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 이 상피세포는 웬만하면 거기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전이하려면 필요한 조건이 여기 아까 상피세포를 영어로 뭐 에피더리알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요게 메센키말로 메센키말로 바뀐다. 이게는 중간엽 세포라고 그래요. 중간엽. 좀 어려운 표현인데 세포가 뭔가 막 배양을 하면 막 커가고 발달을 하죠. 우리가 아이도 그냥 뭐 먹고 자기 뱉기 못하는 애들이 이제 말도 하게 보고 기술도 갖게 되고 막 이렇듯이 세포도 막 점점 구체화되고 기능을 가지고 있게 하는데 초기에 아주 초보적 세포에 해당해요. 이게 초보적 세포. 상피세포는 초보 세포는 아니에요. 다 자란 성체세포예요. 자기 역할, 천직, 자기의 고유성, 자기의 전문성이 있는 세포예요. 그런데 중간엽 세포는 자기의 전문성, 고유성을 좀 포기하고 그냥 원시적인 세포예요. 그 말은 두 가지 특징이 있죠. 원시적인 세포는 뭐든지 될 수도 있고요. 아직 고유한 특징이 안 된 미숙한 세포라는 뜻과 뭐든지 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전환을 해요. 전환을. 그거를 앞자를 따가지고 EM, 이게 트랜지션, 이행, 요거를 해요. EMT라고 하는 걸 해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상피세포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상피세포가 중간엽 세포가 되면 이렇게 됐던 게 이렇게 끝이 뾰족한 꼭 실패 같은 이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런 대로 슉 빠져나오기가 좋게 만들어져요. 슉 빠져나오기.
빠져나와서 혈관이나 림프나 이런 데로 가서 다른 데로 막 가서 거기에 또 정착을 해요. 정착을 해가지고 다시 또 길어나기 좋게 EMT에서 MET라는 걸 또 해요. 중간엽세포가 상피세포로 또 이행을 해요. 가지고 거기 상피세포로 막 자라나요. EMT 따고 간 다음에 MET. 아무튼 어디로 갈 때는 다 자란 성체세포로 갈 수가 없게 우리 몸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요게 지금 접히는 거니까 그런데 요걸 다 펼쳐놓은 채로 막 트럭에 싣고 이렇게 안 가잖아요. 좀 좁혀가지고 최대한 작게 만들어갖고 이렇게 움직이듯이 우리 몸은 E가 M으로 전환한 다음에 움직인 다음에 움직여갖고 다시 저걸 펼치겠죠. 네, 그렇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환하는 방식으로 타겟을 벗어나서 딴 데로 이렇게 간단 말입니다. 네. 전이를 합니다. 이것에 대하여 컨비네이션 트리트먼트 이런 것들을 다 좀 결합하면 그나마 좋다는 거고 또 이 튜머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하고 EMT하고 서로 상호적으로 서로 인터액션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또 크로스토키라고 해요. 서로 막 이렇게 협력을 하거나 보완을 하거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거 하나만 막으면 또 얘가 와서 보완하고 열을 막으면 이렇게 보완하고 암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봐도. 이것만 하면 그럼 다 끝나냐. 이런 게 한 100개는 있어요. 예. 이렇게. 여기에 해당하는 어떤 트리트먼트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이게 다 지금, 이게 임뮨 체크포인트 브라케이트라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면역 항암제. 그런 용어를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PD1, PDL1, CTLA4 이렇게 말하는 여보이, 키트루다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에 대한 것들이 요 역할을 좀 하지 않는가 한 거고 EMT를 좀 모듈레이팅 하는 에이전트들이 이런 거가 예를 들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거고 또 여기에 보면 진저롤이다, RG3다, RG3 이런 거는 인삼에만 있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면 도움이 되지 않겠냐. 지금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봤더니, 노멀 디퍼런시에이션. 디퍼런시에이션이란 말을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기억나시죠? 뭐죠? 분화한다. 디퍼런트, 달라진다. 그걸 분화라고 그래요. 달라진다. 달라진다는 말은 자신의 고유함, 남과 비교해서 다른 고유함을 갖겠다, 천직을 갖겠다, 역할을 갖겠다 하는 얘기고 이런 거를 디퍼런시에이션을 발달이라고도 표현해요. 또 우리가 이렇게 쭉 어덜트 소매틱 셀이라고 해서 이 어덜트 성체 세포가 다 이제 자기 역할이 있는 세포가 어떻게 된 게 이렇게 뒤로 가가지고 이렇게 간 것이 온코지니스가 이게 이제 암을 유발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뒤로 갈 수가 있나라고 했더니 실험을 해서 induced pluripotency 이게 유도 만능세포란 뜻인데요. 이게 야마나카 신야라고 하는 일본 교수가 2m 큰 세포 하나를 가지고 4가지 팩터, 옥토포, 석스투, 셀룰라미, 클루펠4 그 4개를 했더니 얘가 이렇게 가서 초기에 그 세포로 이렇게 바뀌더라. induced 플루리포텐트 스템셀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이런 게 아까 초기 세포의 모양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되더라. 자, 이게 역분화라는 뜻이에요. De-differentiation into blastomia-like cancer stem cell. Formation of polyploid giant cancer cell. 이것도 좀 얘기를 해보죠. 우리가 항암 성분의 항암제라는 게 뭐를 하는 게 항암제인가요? 1세대 항암제 이런 거 할 때. 암의 특징이 숫자를 막 분열 증식하잖아요. 우리가 성인이 다 된 세포는 숫자를 증식할 일은 없어요. 지금 먹은 만큼 막 키가 지금 170인데 먹은 만큼이면 지금 나이가
50보다 70세면 훨씬 키가 커야 되잖아요. 언제부턴가 더 이상 숫자를 안 늘리는 게 우리 인간의 그냥 하늘로부터 받은 생명의 주기인데, 암세포는 그러지 않고 계속 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커가려면 세포 수를 늘려야 돼요. 분열 증식 할 때 필요한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세포 주기라고 그래요. 어떤 단계가 있냐면 G1 단계가 있고 S 단계가 있고 G2 단계가 있고 뭐 M 단계가 있고 이렇게 하고 또 G1 이렇게 가요. 예. 그 단계마다 필요한 그 메커니즘을 끊는 게 약이에요. 그 중에 세포가 두 개로 늘어가기 위해서는 각각의 세포에는 핵이라는 게 있잖아요. 핵이 뭐 때문에 핵이라고 그럴까요? 핵 그럼 우리는 뭐가 떠오르시죠? 핵심이잖아요. 핵심. 가장 근본적인 거, 가장 그거라고 할 수 있는 깊은 원리 뭐 이런 거잖아요. 핵에 유전자가 들어있어요. 유전자. 암에도 자기 유전자를 핵에다 담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두 개를 늘어나려면 이 유전자도 두 개로 나눠야 되잖아요. 그걸 원래 세포와 두 번째 나뉜 세포를 딸세포라고 그러는 딸세포에 그 두 개 핵이 이렇게 나뉘려고 할 때에 나뉘어가지고 그 다음에 두 개로 이렇게 쫙 갈라지려고 하는 거를 못 갈라지게 막는 게 있어요. 그런 항암제 중에 우리한테 많이 쓰는 탁셀이라는 비멘틴, 탁셀 이런 약이 그걸 못 갈라지게 해요. 그러니까 암의 원인은 잘 모르겠고 어쨌든 막 늘어나니까 문제니까 못 늘어나게 하는 거예요. 증식을. 이렇게 핵은 유전자는 두 개 나뉘었는데 여기 두 개 몸이 분리를 못하게. 예. 그렇게 되면 결국 숫자가 안 늘어나니까 결국은 억제되지 않겠냐라는 건데 한 75%는 그렇게 하면 죽어요. 이상하게 되니까 변형되면 죽는데 한 15%는 안 죽어요. 안 죽고 여기에 말한 폴리플로이드 자이언트 캔서 셀이 돼요. 거대 다핵 암세포라고 그래요. 핵이 여러 개인 채로 하나의 세포에 핵이 여러 개인 채로 살아남는 세포가 돼요. 근데 핵이 여러 개인 채로 살아남는 세포가 어떻게 살 수 있지? 그렇게라도 살 수 있는 우리 생명 시스템이 이미 내 안에 있어요. 암세포도 산소가 없는데 어떻게 살지? 근데 산소 없이도 사는 방식이 있으니까 그 방식을 터득하거나 납치해갖고 살아남은 거잖아요. 보통은 죽는데 이것도 핵이 여러 개인 채로 더 이상 증식이 안 되는 세포로 살아남는 방식이 언제 있었냐면 우리가 엄마 뱃속에 초기에 알이었을 때 기억 안 나시죠? 예. 알이었다가 이렇게 가서 양쪽에 나팔관 쪽에서 수정을 해가지고 안으로 사사삭 들어와가지고 자궁벽에 착상을 할 때, 착상이란 말 아시죠? 착상을 해가지고 딱 붙어갖고 엄마 뱃속으로 침투해 들어갑니다. 예, 뚫고 들어가요. 보통 세포는 남의 세포를 뚫고 들어가는 법은 없어요. 우리 건강한 다세포 생명체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암세포는 그게 해요. 암세포는 왜 그런 능력을 어디서 얻었을까? 어디서 얻었냐면 우리가 처음에 엄마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 태반을 착상할 때 썼던 방식을 막 이제 쓰고 나서 딱 봉인을 잠궈둔 거를 봉인 열고 그걸 활용해서 그렇게 해요. 그때 합포체라고 해가지고 막 핵이 여러 개인 채로 되면 막 뚫고 나가는 힘이 있어요. 태반에 착상할 때 쓰던 기술을 이 폴리플로이드 자이언트 캔서 셀로 써가지고 이게 또 이제 암 줄기세포처럼 여러 가지 것이 될 수 있게 그리고 뭐 항암제 이런 거 잘 안 듣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초기 세포로 가면 점점 좀 어려운 암이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쓰는 항암제가 한 75%는 좀 죽일 수 있지만 그 중에 일부는 또 이렇게 암 줄기세포 쪽으로 가서 그 자극에 의하여 조금 또 전이하는 능력을 더 많이 가지게 되는 점도 0이 아니라 있다는 거예요. 불편한 진실이지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되는 것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를 갖고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일 좋기로는 이런 일이 있을 필요가 없게 근본을 치료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근데 그것도 하면서 우선 급한 막 벌어진 일이니까 이거를 좀 막으려고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막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결국은 이 근본을 치료해야죠. 다시 말하면 독립을 해야겠다라는 대의 명분이 있는데 젊은 남자들이 주 병력이니까 젊은 남자를 죽일 수 있는 뭐 약을 막 개발했어. 했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여자들이 또 독립운동 하겠죠. 그럼 여자들도 죽일 수 있는 걸 연구했어. 그랬더니 또 애들도 막 총 들고 뭐 가끔 그런 거 보시잖아요. 뭐 아랍의 막 애들. 또 노인들도 막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 한도 끝도 없다는 뜻이에요. 얘네들이 주먹을 잘 쓰니까 주먹을 마비시켰더니 이제 발차기 할 거고, 발도 막으니까 막 헤딩으로 할 거고 이러잖아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독립이라는 걸 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치료고요. 그 다음에 이 폴리플로이드 자이언트 캔서 셀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밝혀지고 있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 수 있을 것인가입니다.